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인 갑의 제1기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의 계산 시 수익 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그 수익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뭐 만분의 뭐 3, 천분의 뭐 2, 전분의 1,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한도 계산에 되는 기본적인 계산 금액이 있어요. 그거는 12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600만원까지는 올랐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이고요. 그래서 곱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6개월에서 12만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금액은 얼마냐면은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집이 있으면은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1,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있고 아니면 3, 4층까지 되어 있는 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한 세대당 뭐 2개 뭐 이렇게 1개 살고 있고 뭐 2개 살고 있고 2개 살고 있는데 이 전체의 건물을 이제 다가구 주택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한 개에 대한 주택으로 보는 건 맞아요. 등기가 한 개요. 호시도 모두 다 내 거라고 하면은 그럼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한 개 주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등기가 각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소유주가 A 소유주, 여기는 B 소유주, 여기는 C 소유주라고 하면은 각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에 틀린 부분은 한 개, 그러니까 모든 다가주택에서 내 혼자 전체를 한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구분 등기 여부는 소유주가 다 다르면은 각각의 주택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 있죠. 1세대 1주택. 이건 다 비과세예요. 근데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시켜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3번. 해당 과세기간 주택 임대소득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인 경우 세무서와 시국무청에 주택 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혜택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부 다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신고할 테니까 너희들은 필요한 그 써있던 경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주택자로서 월세 수입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해당된다. 당연한 거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 해당이 돼요.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해당이 된다고 쳐도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가세자다. 아래의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수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간이가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모두 매입 일자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이외의 매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등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공제 대상이 되냐 공제 대상이 안 되냐 그것만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역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 업종을 보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4월 6일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래처 선물용이에요. 접대비죠.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5월 10일입니다. 회식되죠.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은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로서 과세가 맞지만 지금 현재 간이가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간이가세자는 공제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제대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업무용 소형 승용차 900cc예요. 엔진 오일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1000cc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00cc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세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80만원과 11만원 해당하는 엔진 오일 이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91만원이고요. 지금 부가세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10%만큼 따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1,000원이다. 공제대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과 6월 30일만 공제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다음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맞게 표현한 것은 입니다. 자, 1번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자, 이거는 승합자동차는 해당이 안 돼요. 업무용 승용차는 말 그대로 승용차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승합자동차의 내용이 나와서 틀렸고요. 감가상각비는 정해법을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임의상각제도다. 물론 정해법을 하고 5년인 건 맞아요. 맞는데 임의상각제도가 아니죠. 이거는 강제상각제도입니다. 강제상각제도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송금부산이 많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업무용으로 했고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손비로 인정이 되는데 안 했다? 당연히 다 송금부산이죠. 왜냐면 이거 업무용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송금 산입 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번은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관련 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뜻은 저기 업무 일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 일지를 필요로 하면은 제출을 해야 되고 관련 서식도 있습니다. 근데 명세서는 아니죠. 명세서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가장 알맞게 표현한 것은 몇 번이냐 라고 보시면은 정답은 14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내용으로 맞지 않은 표현은 입니다. 자, 1번은 공통매입세액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업 면적 순으로 적용한다. 단 예정사업 면적은 우선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가격이 없으면은 결국 면적이라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면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 생략한다. 맞는 얘기죠. 너무 소액이라서 우리가 뭐 째째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소액이니까 다 그냥 공제되는 걸로 해라 이 뜻이고, 3번은 공통매입세액 정사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시 정사한다. 맞는 얘기예요. 예정신고 때는 안합니다. 확정신고만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4번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10% 이하인 경우 안분 계산 없이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단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 계산을 적용한다. 이 밑에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조건이 충족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면세 공급가액이 10% 이하인 경우 얘기했죠. 10% 이하가 아니고 5% 이하인 경우. 5% 이하인 경우에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대신 500만원이 넘으면은 5% 이하라도 계산은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두 개 다 요건이 맞아야 돼요. 두 개 다 요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은 10% 이하가 아닌 5% 이하로 계산을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표현은 몇 번이냐면은 그렇죠.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1번부터 15번까지 이런 문제 답안 작성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한번 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1번에는 2번, 2번에는 2번, 3번에는 4번, 4번에는 2번, 5번에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에 해당하는 6번에는 3번, 7번에 4번, 7번에 3번이죠.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1번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는 3번, 12번에는 1번, 13번에는 2번, 14번에는 3번, 15번에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는 실무 시험으로서 자, 문제 1번 전표 입력부터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